이번 순서는 ELW 관련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사항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동양종금증권 명일지점의 신명근 지점장 함께 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에도 질문들이 몇 가지 쭉 올라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떠한 질문이 올라와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을 통해서 놓고 보시면요. 하루 10%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ELW 종목 검색 방법에 대해 항상 좋은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ELW를 거래하려고 하니 LP들도 많고 각 LP들이 상장한 종목들도 수도 없이 많더군요. 방송을 보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은 많이 들었지만 그 중에서 저에게 맞는 ELW를 찾으려고 하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종목을 찾을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조건을 만족시켜 나가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 먼저 한번 더 보셨을 텐데요. 전반적으로 어떠한 조건 속에서 ELW 종목 상품을 설정을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종합적으로 일단 종목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크게 6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손익분기점을 통해서 1차적으로 종목군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일단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은 ELW를 일정 시점에 매수했을 때 만기일에 가서 ELW에 자기가 투자했던 원금을 다 챙기기 위해서는 만기일에 해당 기초자산, 즉 만기평가 가격이죠. 그 가격이 얼마가 되어 있어야 본인의 투자 원금을 찾을 수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손익분기점은 콜 종목, 풋 종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는데요. 콜 워런트의 경우에는 행사 가격 플러스 ELW 가격을 전환비율로 나눈 것을 더하게 됩니다. 풋 워런트의 경우에는 행사 가격에서 ELW 가격을 전환비로 나눈 것을 빼게 되지요. 여기서 ELW 가격이라는 것은 투자자가 일정 시점에 매수했던 본인의 매입 가격을 말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양 6174 삼성전자 콜이라는 종목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행사 가격이 59만원, 전환 비율이 0.01, 만기일이 2009년 8월 10일, 그리고 ELW 가격이 1,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현재 투자자가 1,000원에 이걸 ELW 매수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손익분기점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그러면 공식에 따라서 이건 콜이기 때문에 아까 콜 워런트 경우에 행사 가격에다가 ELW 가격 전환비율 나눈 거를 더하신다 그랬죠. 그러면 1,000원을 갖다가 ELW 매입 가격을 전환비율 0.0로 나누고 그러면 10만 원이죠. 거기에 행사 가격 59만 원을 더하게 되면 69만 원이 나옵니다. 즉 이 삼성전자 콜을 1,000원에 샀던 투자자가 본인의 예를 들어서 ELW 투자금이 1,000만 원치 샀다. 그렇게 하면 1,000만 원을 최소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산인 삼성전자 주가가 만기 때 69만 원에 돼야 일단 본인의 원금을 챙길 수가 있고요. 그 이상이 되면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손익분기점의 의미를 일단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면요. 손익분기점, 행사 가격이 있지만 지금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ELW, 워런트를 사셨기 때문에 이 ELW 워런트 가격을 같이 포함시켜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넘어서야만 손익분기가 넘어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더 자세하게 속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좀 듣고 싶은데요.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다시 또 체크를 해주시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투자 대상 기초 자산이 정해지면, 여기서 이제 창을 보면서, 2개의 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ELW 콜 종목입니다. 여기 지금 코스피 200 종목, 지금 콜인데요. 콜 종목을 지수형을 갖다가 지수가 오를 것 같아서 종목을 선정할 경우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금 콜 종목이 엄청 많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럼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느냐. 요게 이제 주안점이 되겠죠. 그래서 콜 ELW의 경우에는 이 손익분기점이, 이게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손익분기점을 2번 클릭을 하게 되면 차순위 바뀝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130, 165, 168, 160.69. 그래서 즉 이걸 올림 차순위라고 그러죠. 내려갈수록 높아지는 거예요. 즉 콜의 종목의 경우에는 손익분기점이 낮은 숫자부터 이렇게 정리를 먼저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목을 고르게 될 때는
가급적이면 정리를 시킨 다음에 가급적이면 상단 부분에서 종목을 고르시는 게 1차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지, 안정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콜 종목의 경우에는 그 손익분기점이 낮을수록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산 가격에서 그 조금만 올라도 손익분기점이 다가가서 그 투자 원금을 챙기고 그 이상이 되면 이익이 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상단 부분에서 수출하시는 게 어떤 의미로는 이게 즉 그 내 가격에 접근해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 일반 투자의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상단 부분에서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단 종목이 몇 개가 정해지게 되면 그 종목들을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현재가 창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가 창에서 차후에 말씀드릴 나머지 종목 선정 방법 중에서 내재 변동성이라든지 아니면 세타 이런 종목들을 거기 가서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또 유리한 종목을 고르시면 되고요. 물론 여기에도 잔존일수, 내재 변동성, LP 보유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서 보고 하셔도 되고요. 종합적으로. 그리고 여기 좀 잘렸지만은 여기 설정 기능이 있거든요. 설정 기능 가서도 차후에 이런 잔존일수라든지 LP 보유율이라든지 이거를 자기가 그 며칠 이상만 나타나게끔 잔존일수라든지 그 다음에 LP 보유율이 최소한 뭐 30% 이상 남은 종목만 나타나게 하라든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종목을 아무래도 고를 때 종목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편히 빨리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종목 이번에는 풋 종목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번엔 개별 주식인 삼성전자 풋 종목을 한번 고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는 콜 종목의 경우에 손익분기점을 그 낮은 것부터 진열시켜서 상대로 상단 부분을 찾는데 풋은 오히려 높은 것부터 진열을 시켜야겠죠. 이렇게 높은 것부터 이걸 이제 내림차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진열을 시켜서 가급적이면 상단 부분에 있는 걸 먼저 고르시는 게 왜 조금만 풋은 빠져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빠져도 손익분기점이 되는 쪽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고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잔존일수라든지 내재변성 이런 쪽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 종목군 몇 개 중에서 더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또 좋은 종목을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콜 종목의 경우에 그 해당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가보다도 높은 내가격이라고 해도 그 ELW에 투자했던 전액 원금을 상환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기초자산이 그 손익분기점 그 이상이 돼야 비로소 그 투자 원금을 챙길 수가 있는데요. 물론 그 초과 시에는 그만큼 초과분만큼 수익이 발생하겠죠. 즉 행사 가격만을 보고 하면은 그 내가 투자했던 원금을 얼마 정도 돼야 이렇게 챙길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자기가 샀던 ELW 가격까지 더해줘야 사실상 그 자기의 그 투자원금을 챙길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손익분기점 가격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차순 정렬 이후에는 가급적이면 등가격 수준에 좀 더 접근한 외가격 종목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콜이든 풋이든 차순을 정리한 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상단 부분에서 상단 중간 정도 전에서 이렇게 고르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그 기초자산이 조금만 애사감대로 움직이면 손익분기점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고르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그 깊은 외가격 종목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하단 부분에 이제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그런 종목이 잘 맞추면 레버리지 효과도 크고 수익이 크게 나겠지만 예상이 빗나갔을 때는 그만큼 또 위험 노출도 그만큼 커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그 신규 상장이 돼서 거래가 하나도 안 된 종목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종목도 손익분기점이 제시가 돼 있는데요. 근데 이런 종목은 이미 기초자산은 시세가 변동해서 이미 그 가격은 변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과거에 그 발행 당시에 발행된 그 ELW 주가가 그대로 현재가로 남아있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가 한 번도 안 됐던 종목의 그 ELW 종목이 제시하는 손익분기점은 사실상 틀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이걸 하고 싶다 그러면 10주를 한번 거래시키면 손익분기점이 자동적으로 조정이 돼서 아마 어딘가에 이제 그 손익분기점 내에서 어딘가에 이렇게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손익분기점을 확인하신 다음에 거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손익분기점에 대한 활용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 손익분기점이 낮을수록 오히려 이제 긍정적일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많이 올라가거나 또 푸세 경우에는 많이 내려가야만 행사가 가능한 경우라면은 방향성이 맞지 않을 때는 오히려 손실폭이 커질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안정성 등을 감안했을 때는 가급적 투자자 성향에 감당될 수 있는 정도의 손익분기점을 설정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기준에서도 첫 번째, 그러니까 총 6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첫 번째는 손익분기점.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잔존일수를 체크해서 가급적이면 그 50일 이상 종목을 좀 선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앞서 그 손익분기점에서 고른 후보 종목군들 중에서 가급적이면 그 만기일까지의 잔존일수가 50일 미만 종목은 좀 제외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잔존일수가 30일 미만이 되면 그 개별 주식형 ELW 종목의 경우에는 유동성 공급이 중단이 됩니다. 즉 이제 향후에 혹시 팔려고 할 때 유동성이 없어서 못 팔 수도 있고요. 가격이 또 적정 가격이 안 돼서 왜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다만 그 지수형 ELW 경우에는 그 잔존일수가 30일 미만이 되어도 유동성이 공급되도록 제도가 최근에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잔존일수가 짧을수록 그 시간 가치 하락폭이 더 크기 때문에 특히 잔존일수가 30일 미만 될 때는 하락폭이 더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잔존일수가 최소한 50일 이상 되는 종목에서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ELW 종합 시세판을 봤는데요. 그 아까 설정 기능은 잘 말씀드렸었는데 그 설정 기능에서 잔존일수를 50일 이상만 나타나게 지금 설정해 놓으시면 그 잔존일수에서는 그렇게 고민 안 하시고 골라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 잔존일수 기준입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서는 많이 차이가 있으시겠지만은 어찌됐건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개별 주식 ELW의 경우에는 만기 한 달 전부터 LP가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잔존일수가 너무 짧은 상품은 낭패를 보실 수 있다. 그래서 투자 성향에 맞게 적절한 수준, 그리고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50일, 최소 50일 이상은 남겨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지수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만기일까지 유동성이 공급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역시 투자 성향에 맞게 잔존일수를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도 계속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익분기점, 그럼 두 번째 잔존일수, 그럼 세 번째, 네 번째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다음으로는 그 LP 보유 수량을 좀 체크해야 되는데요. 그 LP 보유 발행 물량이 이미 다 팔렸다고 하면 LP가 매도가의 그 유동성 그 매도 물량을 내줄 수가 없습니다. 다 팔렸는데 어떻게 물량을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즉 사실상 유동성 공급이 중단이 되는데요. 물론 이게 또 좀 제도가 바뀌어서 뭐 500만 주가 발행이 되는데 500만 주가 다 팔려 나갔다. 그러면 추가로 신규 그 해당 종목을 추가 발행도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추가 발행을 하려면 또 시간도 최소한 일주 이상 걸리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좀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LP 보유 수량을 체크해서 그 보유 수량이 어느 정도 남아 있고, 즉 보유율이 어느 정도 되는 종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매수한 이후에도 LP 그의 그 보유 수량이 얼마나 소진되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LP 보유 물량이 한 몇십만 주밖에 안 남았다. 그럼 그럴 경우에는 순간 뭐 한 10분 사이에도 또 어떤 일반 투자가들이 그 종목을 다 매수하게 된다면 LP 보유 물량이 다 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약간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ELW 아까 정화 시세판에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도 그 LP 보유 수량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주 이상만 되는 종목 나타나게 하겠다. 이렇게 설정 기능 가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 그 내재 변동성 및 세타를 비교해서 선정하는 방법인데요. 근데 다른 조건들이 다 비슷하다. 이럴 경우에는 그 상대적으로 내재 변동성이 작은 종목을 고르시는 게 그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종목이 결국에는 저평가 상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편 그 내재 변동성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시장 및 그 개별 주식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그 LP는 내재 변동성을 갖다가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이런 그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걸 그러니까 내재면서 변한다는 수치임을 아시고요. 또한 그 다른 조건들이 비슷하다면 세타가 작은 종목을 고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타는 그 잔존일수가 1일 감소할 때 ELW 가격이 변화하는 비율로서 시간 가치 감소를 의미하는데요. 잔존일수가 짧을수록 특히 30일 미만부터 그 감소폭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후에 현재가 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세타가 마이너스로 적혀 있다. 이거는 무조건 하루에 잔존일수가 하루 지날 때마다 그 ELW 가격이 5원이 하락 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그렇게 해서 세 번째, 네 번째 ELW 상품을 설정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도 자세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뒤로 갈수록 또 더 중요한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 총괄적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그 어떤 내용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다섯 번째 그 레버리지, 즉 유효 기어링 비율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그 레버리지는 이제 그 기초자산이 뭐 1% 변동할 때마다 그 해당 ELW 가격이 얼마나 변화하느냐 그거를 말을 하는데요. 사실상 레버리지는 그 투자사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레버리지가 큰 것을 고를 경우에는 예상대로 그 기초자산이 움직였다면 큰 수익이 나겠죠. 그러나 또 반대로 예상을 빗나갔을 경우에는 큰 손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선택의 기준은 고객의 그런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그 당일 호가 스프레드 및 그 유동성 공급 수량을 체크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거래 비용상 호가 스프레드를 좁게 제공해주는 그런 종목을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왕이면은 그 단위 호가별 유동성 공급을 좀 크게 수량을 넣어서 해주는 쪽을 매매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겠죠. 특히 그 단기 매매하시는 분한테는 그게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ELW 상품 고르시는 방법 6가지를 총 다 들어봤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또 정리된 사항이 있어야만 또 공부하시기에 더 좋을 것 같아서 정리된 부분으로 실례를 들어주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와 어렵다 생각하시기보다는 또 마지막 총정리 부분 끝까지 잘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6가지 사항 다 알려주셨는데요. 그것을 이제 조금 실례를 들어가면서 통으로 이렇게 좀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예, 그러면 현재가 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그 개별 주식형 ERW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동양 902 삼성전자 콜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손익분기 여기 현재가 차 쪽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데요. 그 손익분기점이라고 여기 예, 그래서 66만 7,500원이죠. 즉, 예. 이 삼성전자 현재 가격이 58만 6천 원인데, 이 종목을 675원에 매수한 사람은 삼성전자 기초자산이 66만 7,500원, 즉 만기까지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 가격 이상 넘어가야 투자 원금을 챙기고 그 이상이 돼야 초과 수익이 난다는 뜻이겠죠. 근데 가급적 ELW는 이 가격이 설정 갔다 그러면 만기까지 갖고 있는 사람은 투자 원금밖에 못 챙기게 되고 그 전에 ELW를 팔아야겠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ELW는 만기까지 갖고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그 다음, 저희가 두 번째 체크했던 잔존일수인데요. 여기 잔존일수가 124일로 나오죠. 앞으로 잔존일수가 124일 남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존일수가 뭐 124일이면 충분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LP 보유량하고 보유 비율인데요. 여기 단위가 1000주기 때문에 LP 보유 물량이 325만 2000주라는 이야기고요. LP 보유 비율은 95.69%. 이건 뭐 매매하는 데서 큰 문제가 없겠죠. 다만 이 LP 보유 물량은 일반 투자자가 매매를 하면서 이게 일반 투자가 다 사가게 된다면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이 LP 보유 수량이 자꾸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량이 많이 줄어들거나 할 경우에는 그런 종목은 빨리 빠져나올 준비도 하셔야 되고 그런 준비를 하셔야겠죠. 물론 이거 많이 LP 물량이 많이 팔렸다가 일반 투자가 다시 그걸 되팔았다면 다시 또 LP 보유 수량이 늘어나겠죠. 예, 다음 또 체크드리겠습니다. 이번엔 그 내재 변동성 세타인데요. 여기 내재 변동성 52.15고요. 세타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4.27. 아무래도 개별 종목의 경우에는 좀 내재 변동성이 좀 높게 나옵니다. 아무래도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요. 세타는 마이너스 4.27이죠. 즉 어제 끝난 가격에서 오늘 지금 675원인데 65원 하면 한 740원 정도 되겠죠. 전일 종가요. 그러니까 740원에서 이미 하루가 지나면서 그 중에서 한 4.2원은 무조건 여기서 하락 조정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 기어링 비율인데요. 이게 이제 레버리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가 4.65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고객별 성향에 따라 틀리고요. 예. 그 다음, 개별 주식형 ELW인데요. 여기 호가 스프레드 및 유동성 공급 수량은 여기 보면서 촘촘하게 5원 간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유동성 공급도 크게 공급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의 일도는 똑같습니다. 여기 손익분기점
5고요. 그 다음에 뭐 잔존일수는 81일 남았으니까 문제가 없죠. 여기 잔존일수가 예를 들어서 한 25일 써 있다. 그런 종목은 매매를 하시면 안 되겠죠. 물론 지수형 같은 경우는 상관없겠고, 유동성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FV 물량, FV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내재 변동성 세타도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제 레버리지, 그 다음에 효과 스프레드 및 유동성 공급 시장. 예, 이상으로 다 한번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하여튼 오늘 교육이 좀 투자자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ELW 상품 고르시는 방법 6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 많은 부분 살펴보시는 부분이 차이가 있으실 텐데요. 어찌됐건 이제 처음 또 매매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은 녹화 방송 또 확인해 나가시면서 다시 한 차례 공부 필수적으로 해 나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은 동양증권증권의 신명근 지점장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